자, 이번 시간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총 4가지 중에서 마지막 확인설명서가 테마 32 임목,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에 대한 중개를 완성시켰을 때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물건을 설명했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설명한 내용을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중개 완성한 물건이 임목이거나 또는 광업재단이거나 또는 공장재단이라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설명서가 합쳐서 한 가지 확인설명서로 되어 있어요. 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설명서에는 총 8가지 내용을 기재를 하는데 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설명서도 그 8가지를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록하는 내용이 있고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재하는 내용을 한번 박스를 봤더니 1. 개업고기능세 기본 확인 사항에는 6가지를 기록하는데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3번 재단 목록 및 임목의 생육 상태를 기록한다는 특징이 있죠. 특히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목록과 공장재단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서 적고 광업재단은 광업재단 목록과 광업재단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서 적으며 임목은 임목등록원부와 임목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임목의 생육상태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록하고 5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 등 6번째는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적습니다. 또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설명서도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기록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그 한 가지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액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쭉 봤는데요. 그러면 이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는 총 13가지를 기록했고 기본 확인사항에 8가지, 세부 확인사항에 4가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가지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는 총 13가지를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설명서는 8가지를 기록하는데 그중에서 기본 확인사항에 6가지를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대상 물건의 표시를 적습니다. 이때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것은 임목이라면 임목의 소재지,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라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소재지 이런 거를 적습니다. 자, 두 번째 권리관계 기록합니다.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로서 임목의 소유자는 누구다. 임목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요거 두 번째 기록합니다. 근데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요거는 기록하지 않죠. 왜냐면은 임목에 거기다가 건물을 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리관계라는 기를 하는 게 임목 등기사항증명서, 공장재단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해서 임목의 소유자가 누구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소유자가 누구다. 요거는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가 하는 사항은 자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임목에 뭐 나무 옆에 또는 공장재단 옆에 뭐 입지 조건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비선호시설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래 예정 금액은 기록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 즉 임목의 주변 시세는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지 거래 예정 금액 등을 기록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적습니다. 그러면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데 기본 확인사항의 6가지 중에서 1. 임목의 표시,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이거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권리관계로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걸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으로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주변 시세를 적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적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죠. 즉 임목에 대한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납부해야 될 취득세 이런 거 적습니다. 그럼 네 가지죠. 근데 이 네 가지 외에 기본 확인상에 추가로 두 가지를 더 기록합니다. 추가를 더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임목이라면 임목의 생육 상태. 생육 상태를 기재하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라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목록, 재단에 포함된 목록을 적습니다. 목록을 적습니다. 목록을 적는데 임목의 생육 상태는 임목 등록 원부 및 임목 등기 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재단 목록은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 사항 증명서를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적습니다. 그럼 5가지가 됐죠. 마지막 6가지는 그 밖에 기타 참고사항, 기타적으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참고사항이 있으면 참고사항까지 적으니까 총 6가지가 되겠죠. 그럼 총 6가지를 정리하면 1. 대상 물건의 표시 2. 권리관계 3. 임목의 생육 상태 및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재단 목록 4. 기타 참고사항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거래 예정 금액 등 그 다음에 6번째가 바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및 세율 하면은 기본 확인상에 6가지 적는 거예요. 또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세부 확인사항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요거 하나만 적습니다. 그렇다면 임목, 나무에 수도전기가 쓰던 내부가 있을 리가 없고 벽면 도배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고 뭐 층간소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 확인사항은 딱 하나만 적는다. 어떤 거 하나 적는다. 하나만 적는 것은 바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요거 하나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 요거 하나만 적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도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중개를 완성시켜줬을 때 보수와 실비를 적는데 이때 보수와 실비는 개공과 의뢰인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을 적는데 이때 부가지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산출액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는다. 이렇게 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총 8가지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